single morning. 목요일 아침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F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역시 FMC 하면 글로벌 랩, 그리고 연준하면 머니투데이 방송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솔직히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재료로서의 역할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만큼 관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세 번째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이터에서는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월가는 재하락을 했다. 아주 정확한 코릴레이션, 역동조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재료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수면 위로 올라온 날은 증시가 내려가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 증시는 올라가고 이런 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자,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추가 협상을 위해서 베이징으로 날아갈 건데 아직까지 일정이 안 잡혔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정 잡고 날아가려면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말에 뭔가 해결이 되긴 힘들겠다라는 실망 매물을 불러들였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투자 법안을 가지고 지금 여야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의 법인세 효과나 이런 건 약발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프라로 한번 또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 약간 우리 추경하고 비슷한 여야 대치 상황인데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뮬러 특검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거법 위반을 재조사하자고 시비를 걸면서 트럼프가 이런 진상들하고는 나는 도저히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프라 법안이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다네요. 여기에 따라서 어제 나왔던 월가의 안도 랠리는 결국 숏 리브드, 하루짜리 랠리로 끝나버렸고 오늘은 다시 재조정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반격도 하루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곧 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규모는 2017년도 기준으로 약 63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럼 과연 중국에서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끊고 어디서 수입할 거냐? 러시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두 나라 사이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다른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체크가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화웨이를 글쎄 양국이 진주만으로 놓고 폭격의 어떤 근거지로 삼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MC 회의록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것도 오랜만이에요. 4월 마지막 날 그리고 5월 첫째 날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열렸던 지난 FMC였는데 요즘에 불경기다 보니까 무한 리필지 많잖아요. 이렇게 FMC는 인내심을 무한 리필했던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 상황, 그다음에 또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린 브렉시트,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했다. 거기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봄철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대처해 줄 거야라는 기대 대신에 연준은 의연한 자세로 답했다고 합니다. 핵심 문구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사실 이번 FMC 회의록의 핵심 표현은 한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or some time이었습니다. 인내심도 시장이 싫어할 만한 표현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연준 임원들은 그럼 그 인내심을 언제 끝내느냐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for some time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for some time이 느낌이 하루 이틀 같지는 않잖아요. 여기서의 어감은 이제 최소 6개월. 그러면 이제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 인하 둘 다 이제 보류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심지어는 미국 그 경기가 개선될 경우에도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를 은근슬쩍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올라가는 금리 인상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금리 인하론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데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만약에 뭐 다운워드라든지 아니면 다운워드 프레셔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보신 대로 인플레이션은 딥 살짝 떨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다수의 연준 임원들은 이 표현만 봐도 벌써 인플레 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하락세가 아니라 살짝 진짜 뭐 디핑 소스에다 담그듯이 살짝 딥한 거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나왔던 비둘기파와 연준의 어떤 유동성 중독자들을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고수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인덱스 반응은 달러 인덱스만 하나 볼게요.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FOMC 성명서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좀 약간 매파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FOMC 성명서 발표 직전에 회의록 발표 직전에 그래도 잘 뜯어보면 뭐라도 하나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살짝 내렸다가 회의록 공개 이후에 다시 상승하면서 역시 금리 인하는 좀 거리감이 있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신 반응으로 넘어갑니다. 블룸버그죠. 지금 시장에는 여러 가지 참 노이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생각보다 정중동으로 의연했다라는 평가고요. 이번 이제 앞에 보신 회의록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 언급해 줄 법한 뭐 무역 분쟁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급락이라든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케어해주지 않았다는 점에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앞에 보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철저한 거리감을 뒀던 느낌을 받았다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같이 이제 변동성이 크면서 또 시장이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는 둔감한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하는 펀드들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바로 액티브 펀드였다고 그래요. 아시는 대로 이제 펀드의 종류에는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죠. 패시브는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말하고 액티브는 개별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하면서 대응하는 이제 펀드를 말하는데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제 패시브보다 액티브 전략이 올해 들어서 벌써 절반 정도 지나온 기간 동안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고 액티브 펀드 중에서 42%가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는 좋은 성과를 냈대요. 그러면 사실 지금 지수에 비해서 펀드들은 솔직히 조금 변동성에 조금 피해를 본 펀드들도 많지만 역시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줄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이런 근면성실한 트레이딩이 빛을 발했다. 그 종목으로는요. 팽이나 마가 같은 종목들 그거야말로 솔직히 지수 추종형 뭐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비자카드, 컴캐스트, 세일즈포스 같은 게 효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이런 종목들 저희 글로벌 랩에서도 잘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어서 월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당장 우리 증시 외국인들의 투심이 어떨지 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인터뷰로 가시죠.